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캘큘러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접선 그리고 속도 문제들을 이용하여 미적분학의 중심 개념인 도함수를 갖다가 소개하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넓이와 거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적분의 그 기본 개념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분과 적분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이론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으며 미분과 적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적분에 대한 응용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피라든지 곡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인구의 예축, 혹은 심장 출량, 그다음에 저수지 제방의 지지력, 혹은 소비자의 잉여금, 야구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적분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곡선의 아래의 넓이나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구하는 것이 동일한 어떤 특수한 극한의 형태로 결론을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넓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푸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적분을 갖다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곡선 y fx 아래에 놓여 있는 영역의 넓이 아래에 놓여 있는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있는다고 하면은 구간 AB에서 요 그래프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놓여 있는 이러한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S라고 놓죠. 이러한 면적을 갖다가 S라고 놓으면 이 S를 갖다가 구하는 것 갖다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 넓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을 변으로 갖는 영역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직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 있었을 때 직사각형 요것의 넓이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A라고 놓으면은 바로 이 직사각형이니까 이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L이고 이 높이의 길이가 W라고 한다면은 이 A의 면적은 L 곱하기 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삼각형의 면적도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의 삼각형의 면적도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가 높이니까 이 녀석이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직선이랑 제일 세 번째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요 A의 넓이는 A1의 넓이 더하기 B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 네 개를 더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갖다가 이 다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서 y fx라는 녀석은 이제 곡선이죠.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이 곡선으로 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영역의 넓이에 대한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은 넓이 문제에서 넓이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직관적인 아이디어의 정확성을 가지고 넓이를 갖다가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영역의 S의 넓이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이렇게 뭐냐면은 0부터 1까지 x가 0에서 1까지의 y 콜 x 제곱의 아래에 놓여 있는 그리고 x축 위에 놓여 있는 y 콜 x 제곱과 x축 사이에 놓여 있는 넓이를 갖다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넓이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부분의 넓이, 즉 요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 여기 S1, S2 우리가 이제 먼저 얘를 갖다 이제 네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것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S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S1, S2, S3, S4라는 것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바로 위에서처럼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우리가 이 높이 사각형은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를 갖다가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점에서 F의 높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그다음에 2분의 1에서 y 이퀄 x 제곱의 높이, 즉 x 2분의 1의 제곱을 하면 4분의 1, 이 높이가 4분의 1이 되는 요 녀석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또 4분의 3의 제곱에 해당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1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은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넓이가 더 커지겠죠. 혹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이러한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직사각형의 합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영역의 면적보다는 또 작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요를 갖다가 이것의 면적을 갖다가 R4라고 하면은 R4의 면적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죠. R4의 면적은 4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분의 1의 제곱이죠. 밑변은 다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32분의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0.46875 정도가 나오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S의 넓이를 갖다가 A라고 하면 이 녀석은 이 값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L4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에 이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0이니까 L4에 해당하는 녀석을 계산해 보면 4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32분의 7, 즉 이 녀석이 0.2187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넓이, S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을 A라고 놓으면은 A는 L4보다는 크고 R4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R4가 0.46875가 되고 L4는 0.218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이 두 개의 값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각 우리가 이 영역을 나눈 걸 갖다가 더 잘게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이 로워 바운드, 이 밑에 있는 이 바운드는 점점 커지고 위에 있는 바운드는 점점 작아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더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나눠줬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얘를 갖다가 이 녀석을 갖다가 여기는 L8이고 얘를 갖다가 얘는 R8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L8이라는 녀석은 8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죠? 8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가지고 8분의 1 곱하기 8분의 7의 제곱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R8을 갖다가 계산하면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8분의 2의 제곱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8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을 해주면은 이 값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값이 0.3984 375가 나오고요.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2734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우리가 앞에서 L4에 계산했던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L8의 값이 더 커지겠고요. 그다음에 R8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은 0.3984375가 나오는데 R4의 값은 0.468775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점점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점점 줄어들고 L에 관련된 것은 점점 커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해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10으로 예를 들어서 이 R10을 해보면은 0.385가 나오고 R30을 해보면은 0.35 공이가 나오고 R50을 해보면 0.34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L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L에 대해서 L10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했다고 하면은 L10에 해당하는 값은 뭐냐면은 0.285가 나오고요. L30에 해당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것은 이제 0.3169 정도가 나오고 L50에 해당하는 것은 0.32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L과 R에 관한 값의 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Rn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 Rn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2 쭉 나와가지고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n까지 계산하는 것이죠. 물론 f라는 것은 여기서 n제곱 f라는 것은 x제곱이었으니까 n분의 1이라는 것은 n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에 n분의 n의 제곱.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은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k제곱을 갖다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n세제곱분의 1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은 k제곱 1부터 k제곱까지 더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나오죠. 이렇게 값을 갖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R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Rn이라는 것은 6n 제곱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n을 잘게 나누면 잘게 나눌수록 이 값이 이제 원래 근사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극한값을 갖다가 우리가 취해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이 녀석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n 제곱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n 제곱을 전부 나눠주면 n을 집어넣으면은 6분의 1에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1. 그래서 이 n분의 1은 전부 0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한 곱의 법칙에 의하면은 각각의 극한을 취해가지고 곱하는 거하고 같아졌죠. 그래서 이 녀석은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가지고 값이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ln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ln은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제로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1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n-1까지 곱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이것은 0, 0의 제곱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 n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요? 이 0은 뭐 어차피 0이니까 곱해보면 0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녀석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n-1까지의 k제곱이었었어요. 그러면 n세제곱분의 1에 이 녀석을 계산하면은 6분의 n-1 곱하기 2n-1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6n 제곱분의 n-1 곱하기 2n-1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6n 제곱분의 n-1 곱하기 2n-1. 그러니까 또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n을 갖다가 분리를 해주면은 6분의 1 곱하기 1-n분의 1, 2-n분의 1. 그래서 n을 갖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고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극한을 갖다가 취한 다음에 곱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녀석도 6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해주면은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계산했던 이 Rn의 극한값인 3분의 1하고 ln의 극한값이 3분의 1, 이 같은 값으로 이게 나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y equal x 제곱의 넓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녀석들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녀석의 넓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잘게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이 넓이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한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한 그래프를 갖다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n등분을 이렇게 합니다. S1부터 S2 쭉 나와가지고 SN까지 이렇게 n등분을 했었을 때 이 전체 면적을 갖다 A라고 놓으면은 S1의 면적, S2의 면적, SN의 면적을 다 더하면 전체 면적 A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면적, 이 넓이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만약에 요 간격을 갖다가 요 A, B를 갖다가 있었을 때 구간을 같은 간격으로 나눴다. N등분을 했다. 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 N등분한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요 녀석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거 갖다가 델타 X라고 나오면은 이 녀석은 N분의 B-A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 녀석들, 즉 우리가 소구간 이제 요 잘게 나눴기 때문에 이 A를 갖다가 X0라고 놓고 B를 갖다가 XN이라고 놓으면은 X0, X1, X2, X1, X2, X1, X2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구간이 나눠집니다. X의 N-1, XN 그런 소구간으로 이렇게 쭉 나눠졌을 때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각각의 길이가 이 소구간의 길이가 n분의 b-a니까 x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 플러스 델타 x 즉 n분의 b-a가 되겠죠. x2라는 것은 a 플러스 x1 플러스 델타 x인데 이 녀석이 x라는 녀석 x1이라는 것이 a 플러스 델타 x니까 이 녀석은 a 플러스 2배의 델타 x 즉 a 플러스 n분의 2배 2의 b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쭉 우리가 x3인 경우에는 x2 플러스 델타 x니까 이 녀석은 a 플러스 3배의 델타 x 즉 a 플러스 n분의 3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x1에서의 높이, 그다음에 x2에서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펴보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요 직사각형들이 각각에 나누어진 이러한 직사각형들의 합을 갖다가 이게 n개니까 Rn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갖다가 Rn이라고 놓으면은 이 Rn의 이 면적을 Rn이라고 놓으면 이 녀석의 값은 뭐냐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높이가 f의 x1이고 밑변의 길이가 델타 x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가 f의 x2고 밑변의 길이가 델타 x. 쭉 나와가지고 n번째인 경우에는 높이가 f의 xn이고 밑변의 길이가 델타 x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은요.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곱하기 델타 x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녀석들을 갖다 점점 잘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넓이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잘게 나누면은 이게 만약에 두 개로 나눴을 때, 세 개로 나눴을 때, 혹은 두 개, 네 개, 여덟 개, 12개로 나눴을 때 이런 모양이 되면 점점 이 원래 구하려고 하는 넓이하고의 차가 점점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것의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속함수, 연속함수 F의 그래프 아래에 놓여 있는, 물론 X축하고 사이죠.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갖다가 A라고 놓으면 A는 직사각형들의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들의 합의 극한이다.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의 극한이다. 합에 대한 극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의들은 원래 그래프의 영역이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이 되면 정확하게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써보면은 이 넓이 A라는 것은 리미트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합이 Rn이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Rn을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 아까 더하기 형태로 쓰면은 F의 x1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F의 x2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F의 xn 곱하기 델타 x. 따라서 얘는 뭐냐면은 리미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뜻으면요.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곱하기 델타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각각의 소구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점에서의 높이를 갖다 가지고 계산을 한 값을 극한을 갖다 넓이라고 했지만은 연속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왼쪽 극한에 대해서 왼쪽 끝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또 역시 A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끝에 있는 점을 갖다가 가정을 하면은 해가지고 하면 A라는 녀석은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들 즉 이 녀석은 l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f의 x0 델타 x 플러스 f의 x1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f의 x의 n-1 곱하기 델타 x 요것하고 값이 같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은 k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의 여기 우리가 0부터 n-1까지 쓰죠. xk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왼쪽 끝에 있는 점을 가지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구간 소구간에 있는 어떠한 점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도 값이 연속 함수인 경우는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소구간에서 첫 번째 x1 스타
두 번째는 요 x1과 x2 사이에 있는 x2 스타, 그 다음에 x2하고 x3 사이에 있는 x3 스타, 그 다음에 xi하고 xi-1과 xi 사이에 있는 xi 스타, 그 다음에 xn-1과 xn 사이에 있는 xn 스타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아무 점이나 그 소구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가 a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1 스타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f의 x2 스타 델타 x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f의 xn 스타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은 여러한 형태가 되겠죠.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k 스타에 곱하기 델타 x 이런 녀석들이 다 같은 값으로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xi 스타를 갖다가 우리가 제일 큰 값, 이 소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하고 혹은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해서 만든 그 합을 갖다가 합, 승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퍼섬, 로어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해든지 간에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을 갖다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죠.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제를 우리가 이제 이 두 직선 x 이퀄 0과 즉 x가 0부터 2까지 두 직선 x 이퀄 0과 2 사이에 있고 함수 fx 이퀄 2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아래 놓여 있는 영역의 넓이를 갖다가 a라고 했었을 때 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그러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x 이퀄 0이라는 것이 y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y축, x축, x 이퀄 2라는 이러한 직선, 그 fx 이퀄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이. 그다음에 x가 2인 영역을 해보면은 x 이퀄 2인 것이 이렇게 얘가 2가 되고 얘가 0이 된다고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이 영역의 넓이, 이 영역의 넓이를 갖다가 A라고 놓은 겁니다. A를 갖다가 극한으로 나타내봐라. 첫 번째 A를 갖다가 극한으로 나타내라.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이 0에서 2까지 잘게 나누면은 이 m 등분을 했다고 생각하면 델타 x라는 것은 n분의 2 마이너스 0, n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rn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rn 끝에 있는 점을 선택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rn이었었는데 rn 이 합은 뭐냐면은 f의 x1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f의 x2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f의 xn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fx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났습니다.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났으니까 이 녀석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1제곱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2 제곱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n 제곱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델타 x가 n분의 2니까 사실은 n분의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원제죠. 그리고 x의 원은
x의 원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x의 원은 n분의 2고 x2는 뭐죠? n분의 4고 저 x의 3는 n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나와가지고 x의 n이라는 것은 n분의 2n 즉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1 대신에 n분의 2를 집어넣고요.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4제곱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n분의 2, n분의 2부터 곱해야겠죠. n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바로 이 녀석을 갖다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은 n분의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2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2제곱 플러스 n분의 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4제곱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n분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역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여기 n분의 1을 먼저 쓰죠. 여기서 n분의 2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2k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를 갖다가 지금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샘플 포인트 표본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각각의 중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미들 포인트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x1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죠? n분의 1이 되어 있죠. x3은 n분의 3, x5는 x2는 n분의 3, x3은 n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x의 n이라는 것은 뭐냐면 n분의 2n-1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들 포인트를 갖다가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걸 갖다가 mn이라고 놓으면은 미들 포인트, 요 포인트를 사용해서 면적을 갖다가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면 직사각형 면적을 n분의 2 곱하기 f의 x1 n분의 1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f의 n분의 3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f의 n분의 2 곱하기 f의 n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n분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 플러스 n분의 2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3 플러스 쭉 나와가지고 n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2n 마이너스 1제곱. 이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또 역시 쓰면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2n 마이너스 1이 나오죠. 특히 만약에 얘를 갖다가 n을 갖다가 4인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구간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0, 2분의 1, 연 4개의 구간 2분의 1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 이런 4개의 구간을 나누죠.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미들 포인트를 사용해서 M4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F의 4분의 1 곱하기 뭐죠? 이 각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플러스 F의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F의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F의 4분의 7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제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7제곱 이렇게 우리가 얻어지는데 이 값이 계략적으로 0.857 정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거리라는 것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역시 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분을 통해 가지고 역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